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다행히도 시장이 우려할 만한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그 빅테크들의 상승이 있어줘서 기술주 상승 랠리의 시동을 걸게 되나라고 기대감을 일정 부분 갖게 하죠. 자, 오늘 시장 오후장 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강세가 조금 더 오늘은 좀 센데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주도 빨간불을 대부분 좀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그 고점대까지는 아직 회복을 안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중간이죠. 우리는 뭐를 해야 할지 마켓나우 3부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 1시 시황도 만나보시죠. 자, 시장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이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있죠. 1% 이상 상승하면서 775선까지는 되찾았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비로 했을 때 18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639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잘 탈환해서 안착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 과정을 무난하게 밟고 있는 모습 오늘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수해줘서 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관은 운수, 장비, 전기전자 섹터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는 모두 좀 팔고 있는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외국인은 나홀로 사고 있는데 9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은 375억 원, 기관이 139억 원, 개인은 나홀로 팔자 435억 원의 물량 출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전기전자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데일리 스핀에 여러 가지가 잡히더라고요. 그 중에서 HBM도 잡혔는데 HBM 넘어서 이제는 SSD의 전성시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AI 열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 주자라 하면은 S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용량을 저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겹겹이 쌓여가지고 꽉 찬 반도체를 연상하시면 좀 쉬우실라나요? 그리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용 SS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HBM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D램 쪽을 이끈 효자 품목이었다면 SSD는 HBM 그림자에 가려서 약간 뒤처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낸드 시장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상됐습니다. SSD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AI 열풍을 타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커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용 SSD라고 해서 이 SSD 시장도 이렇게 활짝 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이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에서 기업용 SSD 주문을 확대하는 흐름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AI용 데이터 센터 그쪽이고요. 그리고 일반용 일반용 서버 대비해서 20배 서버 구축이 좀 필요한 그런 흐름 때문에 많이 이거를 이제 찾는다고 하죠.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대비해서 80%나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폭발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SK,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3대 반도체 그런 메모리 반도체 그 기업이잖아요. 그 동향을 잠시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이 SSD 매출이 작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신 이 관련 ESSD를 이제 내놨는데 이 성능과 효율을 최대 1.7배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낸드 시장에서 AI SSD 비중이 작년은 0.2였습니다. 올해 5% 그리고 2026년도에는 12%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됐으니까 활짝 핀 SSD 안에서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K배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최근 인천에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벤츠에서 났는데 뜯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1위 CATL 중국 쪽게 아니라 10위 파라시스 제품을 탑재했더라. 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다음 달 초에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이미 국내 전기차 제조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끔 권고를 한 그런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을 할 때요. 전기차, 그러니까 완성차 브랜드를 보고 샀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품질을 확인하고 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거 왠지 좀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국산 배터리 3사는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이다. 기술 경쟁력이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현대차는 최근 그 현대차 열종과 제네시스 3종에서 13종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아무나 못하겠죠. 자신감의 확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배터리 3사 입지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핀에서도 관련주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제 코로나 재유행 이런 부분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8월 첫 주 이제 861명 정도 됐는데 이게 올해 2월 정점 875명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심각해지고 있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확진되면 진단 키트로 검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문도 10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처방도 33배가 급증했다. 최근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감기약 업체도 덩달아서 생산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감독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걸렸을 때 그냥 감기약이나 해열제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흐름 지속자이다 보니까 관련주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근데 단기 과열도 중요해야 돼. 단기 과열은 약간 우려스러울 부분이지만 옥석거리기는 필요하니까 이후에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유행 관련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정점을 지났던 물론 이제 블랙 먼데이 이전의 모습은 찾아가고 있지만 그 정점까지는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확인해 봐야 할 경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색깔이 바뀌기 전에 바로바로 선점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종목 선정 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가장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파트너님, 예. 그 반도체 상승 랠리의 시동을 걸었다, 아니다, 뭔가요? 예. 자, 중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예. 시동 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오늘부터 차별화의 종목이 이제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종목이 현재 21선 뚫었습니까? 아니면 60일선 뚫었습니까? 현재 5일선에 안착했습니까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반도체 종목의 그 섹터의 주도 섹터, 카테고리별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인한 자, V자 급등을 성공시키고 있고 특히나 거래소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일 상승을 통한 자, 반도체의 이제 밸류체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드디어 V자 반등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연일 하락 장세일 때도 그래도 시장을 버팀목이 되었던 제약바이오 쪽은 한 차례 쉬어주고는 있으나 추세 이탈한 것은 아니고요. 지수의 약세 흐름대에 강했던 종목들은 그대 V자 반등 때 약간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지수 캔들을 보면서 어떤 힘을 가진 섹터들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요. 자, 무엇보다도 갭상승 연봉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갭상승 출발하는 건 사실 좋은 장입니다. 좋으니까 많이 사게 되고 아침부터 사자 물량이 몰린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갭상승이 연봉이 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바디가 길어지지 않는 이상 상관이 큰 이상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인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64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 1.3%대 급등을 통한 지금 현재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하락 종목들의 이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지금 현재 이 상승 종목 수가 1,2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고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더 빨리 21선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V자 반등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 조만간 조정이 올 거야라는 소리들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듣죠. 오히려 더 조정이 올 거라는 판단이 많은 현 시장은 뚫어주게 돼 있고요. 오히려 더 상승을 할 거야라는 상승 배팅의 시각이 많을 때는 오히려 더 하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계셔도 무난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포지션에다가 물량을 조금 더 실어야 될지 잠시 후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에 물량을 조금 더 실어야 될지는 데일리 핫스핀에서 네, 그렇죠.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 저희가 바로 화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가지 테마 안에서 종목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많이 잡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테마는 이거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상승 랠리 시동을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 목석 가리기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가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SOFC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고효율,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네, 길긴 맞습니다. 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상승이 되고 친환경주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관련성 있고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걸로 좀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포가 찾아올지 많이들 우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식 차원에서 관련 종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입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재 전 회장의 특별 사면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 배터리 업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이슈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덜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본질을 뭐가 봐야 될지 저희가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너는 반도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해서 살짝 밀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예. 고개를 빼꼼하게 다시 네, 들고 맞습니다. 있는 예. 모습입니다. 찾을 수 있을런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읽어드렸던 전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다시 말해서 이 재료 측면이라든지 섹터별, 테마별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은 테마의 종합 백화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진단 키트, 의료 장비, 그리고 이 수소, 로봇, ESS, 코로나19, 그리고 구리, Q10, 차량 경량화, 초전도체, 종합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의 기틀을 마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지금 이제부터의 시장은 거래소보다도 조금 더 이 코스닥 시장의 이 온기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를 봐야 되겠죠? 기존의 주도주도 많이 빠졌고 그래도 이제 지금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기존의 주도주 바스켓 물량이 제일 많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될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반도체 중에서도 HBM을 이제는 관심을 두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HBM 쪽의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미 반도체입니다. 역시 썩어도 준치를 않은 말처럼 자, 역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는 차익 매도가 약간이 나오지만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려고 하는 자, 이 갭상승의 도치가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특히나 20일선 돌파 못했다는 것은 예전만큼의 힘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 그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조금 뺏긴 면이 오늘 있고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 내일 다음 주에 단봉으로 안착형 캔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한미 반도체가 더욱더 가속화의 이 가속한 힘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HBM 쪽에 역시 글로벌 슈퍼얼이라고 볼 수 있는 TC본드의 납품이 본격화되고 있고 매출 성장세가 오히려 더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밸류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것 역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위입니다. 자, HBM 전수 검사 장비 하반기 출시가 지금 그런 모멘텀을 올라왔고 특히나 주요 3사를 공략을 통해 가지고 밸류는 오히려 더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재료 측면에서 전저점에서 거의 템버거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자, 숫자로 증명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자 급등 이후에 따라오는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존의 주도주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테크윙을 이제부터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테크윙, 요즘은 HBM도 그렇고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SD 전성시대도 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반도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가볼게요. SOFC입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종목을 보니까 범한 퓨얼셀 8%, 한선 엔지니어링 6%, SK 이터닉스 이거 좀 말씀해 주신 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거의 6% 가깝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관련 종목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관련 섹터 종목 고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다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고 재료 측면에서도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에 첫 번째로 반도체, 두 번째로는 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재료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연속성이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재료 쪽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대왕 고래,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그리고 진단 키트, 항바이러스, 제약
바이오, 다음에 또 이제 이 2차 전지 화재, 그리고 전고체 쪽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또다시 이제 이 과거 이제 한 4월 달에 움직였었던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으로 한 차례 또 분위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룸 SK 퓨어셀의 이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한 이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AI 밸류체인의 한쪽 부분을 맡고 있고 그로 인한 에너지 관련돼 있는 섹터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카테고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고요. 추세면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 요즘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62선을 타고 가면서 자, 추세가 아직 이렇게 곧바르게 우상향이 나는 종목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테마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메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ESS 쪽하고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진시민 회사가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라고요. 이 회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블룸 에너지 고효율 연료 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지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테마를 묶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연료 엔진의 다각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진심인 두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를 꼭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제 단기 테마 세 번째로 가볼 건데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최근 뭐 진단 키트 품귀 현상, 이거 좀 또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감기약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지 이건 이제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 고점 논의를 할 때마다 더 끌어올리고요. 오히려 더 간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이 또 고점일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조금 전 우리 앵커님도 사놓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말만 하시는 분 말고도 오히려 더 가정을 두신 분들은 이 집에 애들을 두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한두 개씩 다 사놓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격도 오르고 품귀 현상뿐만 아니라 자,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급등 모습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자, 진단 키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주도주 쪽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수젠텍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이제는 내가 1등이야 주도주라고 말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특히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IR을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재료를 뽑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국내 DT 소비자 신뢰에 인한 유전자 검사 시장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 또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그 클리아랩 QDX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진출을 발판을 하고 특히나 이 클리아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70조 시장의 규모의 미국의 클리아랩 시장의 본격화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히려 더 진단 키트 수혜뿐만 아니라 진단 이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앞선 이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20% 이상 급등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밀리지 않고 고가 마감이 되게 되면 이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고 기존의 수젠텍에서 이제는 주도주가 랩지노믹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래도 자, 이
주도주는 안 볼 수는 없겠죠. 수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은 장중에 음봉을 내다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자, 나도 살아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망치를 만들면서 5일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종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 망치 앞정량 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일선을 뚫어주게 되면 종가 따라가시도 괜찮습니다. 왜? 간통형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나 종가까지 이 코로나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죠. 왜?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때는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또 공공 장소에서 또 이 지금 코로나 19의 이 전이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인한 주말 동안에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에 오히려 더 3%가 아니라 4.5에서 5%까지 이 상승률이 나오면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랩지노믹스와 수젠텍 종가 캔들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는 2차 전지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보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성 SDI, LNF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요? 역시 우리의 2차 전지 쪽은 두 개의 종목을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에코프로비엠을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에 이 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기관과 외국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오히려 더 에코프로비엠과 2차 전지 쪽에 1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냐?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는 오히려 좀 제가 또 잘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인 이 밸류 체인이 될 수 있는 주도주 종목들은 현재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갭상승에서 2.6% 그리고 기관과 외국 쌍끌이 매수에 지금 60일선 저항은 받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이 이동평균선을 넘어설 때는 단봉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거는 이론이죠. 반대로 수렴 다음에 뭐죠? 확장형 캔들. 다시 말해서 이 개파락이 양봉이든 점핑해서 뚫어주는 양봉 하나만 나오게 되면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동채 회장님이 이제는 이 특별 사면을 통해 가지고 기대감도 있고 저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5번째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캔들 한번 보십시오.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받쳐놓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밀집형 캔들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은 주식의 이론입니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32만 원과 그리고 33만 원을 박스권에 가다 놓고 지금 매집을 통해 가지고 최대 저점 변곡점을 만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갭상승의 양봉 쌍끌이 매수의 2.7%는 60일선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60일만 뚫어주면 이제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할 접근 당연하신 거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도 여러분들 매집 여러분들 동일하게 모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전략 잘 세우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해 주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들은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58%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각각 1%, 2%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요.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이 컸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6.5%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는 화웨이 쪽에서 AI 칩 출시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또 뉴욕 증시 PPI 둔화 소식에 지수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완성차는 조금 약합니다. 기아와 현대차 각각 1.44%, 0.8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지만 이 자동차 투톱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현재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지주 쪽에서는 KB금융 정확하게 보합 수준이고요. 신한지주까지 1.62% 내립니다. 그리고 함께 2차 전지 쪽인 삼성 SDI도 2.22%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쪽 흐름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앞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던 에코프로 BM 2.83% 오르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덜 탄력이 나옵니다. 0.78%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연일 시세를 돌아가면서 분출해주고 있는데 오늘 HLB 쪽에서는 한 강보합권 수준 정도고요. 휴젤은 0.97% 올라주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영향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까지 4% 올라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함께 엮여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3% 상승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요. 뉴트리, NPD 같은 종목들은 현재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이 뉴트리가 사실 매출단에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0%, 400% 급증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는 점. 그리고 NPD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함께 엮여 있는 게 그린생명과학 30% 올랐고요. 셀리드는 22% 상승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정말 빠르게 나타나면서 이제 팍스로이드 등 치료제 품귀 소식과 더불어서 감기약과 진단키트 쪽으로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은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8월 첫째 주 입원 환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월 동기 대비 무려 9.4배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장 이 랩지노믹스가 가장 강한 시세를 코로나19 내에서 분출을 해주고 진단키트 종목 내에서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도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1호 LDT인 RPP 에센셜이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원전선이 현재 7% 오릅니다. 대원전선은 미국 전력청 수출 기대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이 전력 수요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선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죠. KBI 메탈 역시나 16%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삼성전자도 오늘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테마가 엮여 있죠. 해운주들은 해상 운임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장은 오히려 흥하해운이 5% 가까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쪽에서는 휴마시스가 6%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포니링크가 10% 강한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경영 쪽에 문제가 없다. 추가 급락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테마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장 시장 전반적으로 좋고 어제장 낙폭이 깊었던 코스닥 쪽으로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어떤 대처 방법이 나오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하단에 나오는 이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에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는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목 진단 꼼꼼하게 해드리고요.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댓글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BKK님, 일단 고민되는 종목은 ST팜입니다. 네, 제약 관련주이고요. 네. 9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한 30% 됐고요. 궁금한 점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ST팜이 현재 88,900원이 현재가거든요. 네. 매수가까지 갈까요? 지금 손해인데. 매수가뿐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 시간은 좀 다소 좀 걸릴 수 있는데 걸린다는 거는 3분기 어닝 시즌까지 좀 우리가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CDMO 쪽 이쪽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하반기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미국의 양 지금 후보 진영에서 특히나 이제 이 CDMO 쪽의 바이오 시밀러, 다시 말해서 약가 인하 정책의 양 후보 모두 다 지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료가 상존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세 오늘 보면 자 22선 눌림목이 완성되어 가는 좀 모습이죠. 22선 지금 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를 움직이면 기존에 강했던 쪽이 좀 약세 흐름인데 자 자리 괜찮고요. 특히나 자 이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오늘 밑에 꼬리를 달면서 자 양전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5장이 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비슷한 형성을 좀 보였던 것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오늘 안착하고 있는데 자, 얘네를 좀 이 고점 대비 이 쌍고점과 비슷하게 21선 좀 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금 셀트리온의 방향대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막내골이라고 볼 수 있는 ST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탄력은 덜합니다. 그런 거 2분기 좀 어닝 쇼크를 냈는데 이거는 또 하나의 이 매수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는 4분기, 3분기, 4분기 정도에서 최근에 여러분 들으셨죠? 제론의 최근 자 MSD입니다. 리보핵산의 치료제. 자, 이메탈스트 스타트의 이 미국의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양산이 하반기부터 제론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아선다면 가파른 상승까지도 보일 수 있고 특히 자, 이 CDMO 쪽 같은 경우 분위기가 하반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현재 자리는 오히려 더 이제 장대 양봉 하나만 나오게 되면 거리랑 터지는 자리 하나만 나오게 되면 급소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3분기 실적까지는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고민 있으셨겠지만 좀 시간이 문제이지 네.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또 너튜브로 시청자님이 열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궁금하시다고요. 최근에 뭐 원전 수혜주도 있었고 지배구조 관련 이슈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매수가나 비중 같은 거를 해주지 않은 걸로 봐서 제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가에서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네네. 네, 네. 지금 비중 없이 매수해도 되나요? 관심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자 지금 이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관심은 관심은 갔대 관망으로 지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모멘텀, 특히나 원전 산업에 대한민국 현재 진심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이 다른 이 곳에도 이제 이 원전 수출의 모멘텀이 좀 살아 있는데 유럽에 지금 현재 7개 국가가 신규 원전을 짓고자 하는 희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한전에서의 이 인수 지금 투자 의향서뿐만 아니라 지금 진출하는 의향서를 지금 연일 좀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한 갭상승의 깊은 음봉과 앞에 보이는 7월 1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때의 매물대가 지금 현재 아직 소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진입을 하시려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61선 안착시켜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기존의 18일자의 23,000원 물량을 지겹지만은 조금은 또 해소를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으로 인한 추세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터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이제 원전 관련 주도 추가적인 테마에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좀 더 끌고 가자.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특히나 60일선 돌파했는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게 되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원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좀 빛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꿈꾸는 사람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카카오를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5만 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궁금한 점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카카오는 뭐 그룹주 전반적으로 악재가 있다 보니까 이게 파도 지하실인가 이런 느낌이 사실 있잖아요. 좀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울컥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카카오를 향한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악재가 많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연락 주신 분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대표적인 이 지식 산업 이 기반으로 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관련주들이 2020년과 2021년에 이 황제주로 거듭난 후에 지금은 10분의 1, 7분의 1 토막이 난 현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상승의 영원함과 하락의 영원한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내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더 좀 매수 기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매수의 기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해도 제가 좀 부끄러운 게 매수를 하려면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통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추세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개인들은 안심하고 좀 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추세가 지금 추세가 없습니다. 추세가 지금 현재 계속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들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매수가가 지금 5만 원인데 너무 큰 손해를 보셨죠? 지금은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립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지금보다 더 악화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22선 뚫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한 번 더 이 상담을 문의를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제가 패턴대로의 이론대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 자릅니다. 그냥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생물이다. 그래서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샵 3772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뒷자리 784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대원전선 궁금하시다고 하고 예. 매수가가 4,715원에 비중이 35%입니다. 그런데 다시 5,000원을 회복할까요? 궁금하시대요. 예. 4,700원이라고 하게 되면 자, 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5월 중순인 것 같아요. 자, 5월 중순에 한번 이 고점 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패턴이 자, 전고점에 이 음봉이 왔을 때 한번 끊어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1선, 60일선 모두 다 데드 클로스가 났습니다. 주식은요, 꼭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골드에 사서 데드콜로 써야 합니다. 골드는 5일선이 21선, 60일선 뚫어주는 거래량이 실리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장대 양봉이 들어가서 빠질 때는 자 5일선이 21선 다시 뚫어주는 내려오는 데드클로스에서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21선, 60일선 모두 다 데드클로스가 났고요. 현재 자리는 어째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반등은 누가 만들어지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여러 AI의 AI 밸류체인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기술적 반등에 3,700원에서 4,000원
4,000원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요. 다시 한번 더 안착형 캔들이 나왔을 때 그때 복수열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홀딩하고 오히려 더 반대로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2,800원 깨지게 되면 좀 힘들지만은 좀 끊어내자라는 의견과 함께 잠시 후에 대안주 교체 매매를 필요한 개안주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고점 올라가게 되면 4,000원에서 끊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2,800원에서 빠지게 되면 교체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더 큰 손해를 위해서 가감한 선택 이제는 좀 필요할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여러분의 고민 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함께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관심주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이제는 사이클을 돌았죠. 그러므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제일 빨리 지금 낙폭을 하락을 만회를 하고 V자 급등이 빨리 나오는 쪽으로 역시 이번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자 반등을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진테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메모리 캐펙스 증가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의 부분에서 D램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HBM 설비 확장에 사용될 전망으로 공정 전환의 필수 장비인 보유하고 있는 유진테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하반기에 아주 많습니다.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익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24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가 424억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0%에서 100% 성장할 수 있는 고속 성장의 유진테크가 오늘 61선 돌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종가 기준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제 화려했던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은 오늘 단어를 좀 달고 싶습니다. 음봉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늘 상승이 아니라 지금 한 차례 징검다리 캔들을 만들고 싶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어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걸 치고는 차익 물량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자 2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앞전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소화시켰고, 자 오늘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종가 기준에서 자 음봉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1만 7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여러분들 지금 연일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찰나에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유튜브, 너튜브 라이브, 너튜브에서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CS 윈드의 어떤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지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을 통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 쪽까지 함께 해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잘 쉬시고요.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마트 상반기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작년 394억 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은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를 통합한 고육책 덕분입니다. 이 오프라인 3사 통합은요, 원가 절감과 가격 혜택 극대화로 이어져서 흑자 전환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뭉치면 싸진다는 이마트 전략은요, 유의미한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 자회사인 신세계건설과 또 편의점 사업을 담당하는 이마트 24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지속된 영업 적자와 부동산 PF 우발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죠. 또 이마트 24는 지난 2분기 27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구조 조정 등 점포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 개선 효과 빨라야 내년입니다. 증권가도 3분기 이마트 할인점과 창고형 할인점 있죠. 이 트레이더스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쿠팡과 알리 두 온라인 유통 괴물 싸움에 티몬, 위메프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마트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휴장이고요. 금요일 오후 1시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